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계 최대 선박 중개회사 중에 하나인 이 LOC 브로킹 그룹에서 전망하는 이 자료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Q&A 시간에 다뤄진 이 한두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 주가가 이제 시장 낙폭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이 기사 때문이죠. 지난 이제 대우조선해양처럼 이제 특정 회사가 아닌 이 현대계열사 3사가 모두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 리스크, 그러니까 인도 지연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이거 조선사들의 노조 길들이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파업으로 인해 선박 인도일이 지연이 되면 조선사 매출은 하락하고 결국 이는 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불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탓을 하는 거죠. 근로자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선박 인도일이 지연되면서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는 너희들의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건으로 외신에서도 이 국내 조선사들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2023년부터 인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선주들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우려 섞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인도 시점이 긴 이런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 2% 정도 하락으로 그쳤지만, 여기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한 다음에 인도 기간이 짧고 또 이제 중국 조선사들로부터 이 물량도 더 많이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꽤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 대차잔고 역시 이렇게 많이 쌓인 것도 이런 것들에 베팅한 물량이겠죠. 그래서 아까 그 오후에 현대중공업이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걸 곧바로 노조가 거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노조가 원하는 안과 또 사측에서 제시하는 안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꽤나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Q&A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내일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당연히 시장 투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제재는 오랫동안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바뀌는 건 그다지 없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탱커 발주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설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 차례 강조되는 것처럼 아직 어떤 선박 연료가 대세가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싶은 기업들은 없겠죠. 그리고 선박이 건조되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자산이 풍부한 회사들이면 모르겠지만 빚을 내서 탱커를 발주해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현재 그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금을 조달해서 탱크를 적극적으로 발주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우러서 현재 탱커 시장은 대체적으로 기다려보자라는 마인드가 많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환경 규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EEXI 규제와 또 CII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에 연식이 오래된 선박일수록 운항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CII 규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예상처럼 내년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지만 이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난번에 다루는 것처럼 실제 지침과 또 이걸 적용해야 되는 선주 또 선사들 간의 이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래저래 보완이 돼서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중국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건 이 BDI 지수랑 중국 굴삭기 판매 지표를 합쳐놓은 차트입니다. 철광석 가격과 조선사 주가 차트를 좀 미러링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현재 BDI 지수랑 굴삭기 판매 지표를 보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실선이 굴삭기 지표인데요.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 굴삭기 판매 지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경제 회복 수요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이제 중국에서는 그 부동산 붐과 관련된 20가지 완화 조치에 더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도 이제 꽤나 많이 나온 만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도 높은 이 활동 제재로 인해 유가도 하락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건 이제 투자 심리를 훼손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거쳐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중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마라톤 경기도 재개된 만큼 투심은 훼손될지 모르지만 관련 지표나 방향성을 놓고 보면 크게 발목을 잡을 이슈는 이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사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코멘트와 이제 Q&A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